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소개해드렸던 12월 다섯째 주 12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에 대한 최종 리뷰 영상입니다. 미리 공지 드렸었는데 지난 30일 수요일은 폐장일이었기 때문에 중간 점검 영상을 패스했고 오늘 최종 리뷰 영상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종목은 코스피 1개, 코스닥 1개, 총 2개였습니다. 근데 그 2개 중에 1개였던 아모텍이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4주 연속 목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였는데 우선 일별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거래수가 3거래일 밖에 없었잖아요. 월화수. 수급을 보면 외국인 월화수 모두 매수했고 기관이 화요일 수요일 매도했지만 월요일날 매수했던 것만큼은 매도한 것이 아니기에 기관 수급도 나쁘다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메이저의 수급 모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듯이 올해 2021년 계열사 3개가 상장을 합니다. 3개가 상장 계획인 거예요. 2014년에 설립된 어디요? 카카오 페이, 페이지가 아니에요. 2014년 설립된 카카오 페이가 상반기에 가장 먼저 상장 계획 중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2016년 설립된 카카오뱅크 또 2013년 설립된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 계획 중입니다. 카카오는 3분기 기준으로 카카오 페이를 56.1%를 보유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33.54%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지의 경우에는 63.52%를 보유 중인 것도 참고해야겠죠. 카카오의 경우에는 광고화면, 광고, 모빌리티, 웹툰, 테크핀 등 모든 사업부에서 거래액 및 매출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작년 3분기 기준 BEP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여기 12월 초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는 3에서 4로 바뀌는 또 40만원 수준에서는 또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승 탄력이 좀 주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난 10월 말 이후 물론 카카오 작년에 상승폭이 워낙 컸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매분기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작년 10월 말 이후에는 상승률도 그리 크지 않고 또 머지않아서 4분기 어닝 시즌도 돌아올 텐데 그러면은 작년 4분기 실적 좋은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더 견조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등등을 감안하면 12월 마지막 주 40만원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속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손에 꼽히는 대장주의 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지난 9월 14일 기준으로 8.45%를 보유 중에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모텍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기 음봉 요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월요일도 양봉, 화요일도 양봉, 수요일도 양봉.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고 목표가가 38,000원이었는데 지난 화요일 크게 뽑으면서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종가도 역시나 목표가 위에서 끝났고 흐름이 좋았죠. 매매하신 분, 보유하고 계신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별 수급을 좀 보시면요. 외국인은 물량을 좀 내놓는 모습, 이익 실하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뽑고 나서도 월, 화, 수 기관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메이저의 수급에서 주된 수급 중심은 기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이동평균선이 이처럼 수렴에 가고 있다. 수렴한 곳에서 메이저들이 매수하면서 상승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기술적으로 변곡점에서 메이저의 매수가 들어온 게 중요하다는 거였죠. 거래도 터졌고 메이저의 매수가 유입되더라도요. 아 그래 외국인이 10만주 기관이 10만주 샀어.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똑같이 유입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매수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건 사회 조직에서건 상대방에게 같은 말을 할지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그 말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그 말의 가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주식도 타이밍이다. 사랑도 타이밍이다. 근데 메이저의 매수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아모텍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또 드렸었고 실적을 보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올해 MLCC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상대적으로 3분기까지 적자였지만 그래도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수급의 중심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 L2L텍,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 세 곳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 자체가 또 수급적으로는 좋은 부분인 거죠. 올해 기대가 큰 MLCC의 경우에는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제품 승인 및 샘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양산이 시작되면 자연스레 비용 부담 감소하고 턴어라운드 될 거고요. 또한 주요 완성차 업체와 진행 중인 신규 안테나 부품 확대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 뉴스 계속 팔로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좀 주봉을 보실 텐데요. 주봉을 보시면 어떻죠? 거래량이 3주 연속. 이건 주봉이니까 거래량 막대기 하나가 일주일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거래량이 3주 연속 터지면서 손바뀜도 활발하고 또 메이저의 매수 그 중심에 특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 주봉상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차트 좋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일단 4만원에 강하게 안착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한 44,000원, 45,000원까지 그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 열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수급관심주 최종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둘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일요일 오후 내일 6시에 전체 공개가 되고 그 전에 하루 일찍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는 오늘 오후 6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